출석 부르고 시작할게요. 김성권, 네, 그다음에 김유정, 네, 서율리, 네, 그다음에 신예빈, 네. 시멘트를 꽂고 그러면은 프린트를 좀 나눠주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자, 그 수원이랑 똑같이 이렇게 난이도 때문에 약간 그거를 주차별로 바꿔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건 뭐 이렇게 좀 조절해서 하도록 할게요, 얘는. 그래서 뒤쪽에 그 뭐냐 어려운 문제를 뭐 다는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앞에 쪽에서도 몇몇 개 있는 것들 위주로 좀 할 테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모르겠어요. 나는 나름 이렇게 그 수툴에 좀 약간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약간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서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좀 약간 빡세면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오늘도 어제처럼 설문지를 돌릴 건데 그거를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수투 위주로 갈 거니까 이거는 수투에 대한 설문지니까 그걸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나갈 거는 함수의 극한입니다. 좀 뭐라 그럴까 좀 이것도 요즘 어렵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걸 어려운 걸 하면 또 싫잖아, 그죠? 나 좀 잘하는 사람 있나? 수투 천재다. 그래, 그래, 자, 다행이다. 자, 하여튼 그래. 그래서 처음 한다는 생각을 할 테니까, 몰라. 너 어려우면 꼭 얘기해줘요. 어려우면 표정으로 얘기해줘. 좀 쉽게 해볼게. 근데 또 너무 쉬우면 또 니네가 또 싫어하면, 모르겠어. 하여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나 난이도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거든요. 처음이야. 약간 이 동네 와가지고 되게 좀 계속 그 난이도에 대한 그걸 느끼고 있어가지고,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좀 해봅시다. 함수의 극한. 어떤 애들은 이 수업 첫 수업이 괜찮다고 하고요. 어떤 애들은 너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좀 불안해. 그래가지고 약간 너네가 오늘 그 말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따가 거기다가.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알 거야, 리미트. 아닌가? 자, 그래서 이거는 알 거예요. 이렇게 되면 리미트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얘를 봤을 때 리미트가 어떤 변수가 필요해요. x. 변수. 이렇게 된다는 거지. 리미트라는 걸 쓰는데 근데 이게 x 값인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제 화살표를 쳐가지고 이렇게 딱 써요. a라는 걸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무한대라는 걸로도 갈 수 있다는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걸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x 값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약간 이 화살표라는 게 왜 화살표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겠죠? 아닌가? 물론 뭐 생각 안 해도 돼요. 잘 안 해도 되는데 약간 등호랑 역할이 좀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 거의 등호랑 거의 비슷한데 근데 이제 약간 얘는 이런 거죠. 어쨌든 이게 함수의 극한이니까 fx가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리미트가 나왔으니까 함수의 극한인데 사실 얘는 이게 y 값이라는 거지. y 값이라는 거야. 근데 x가 a로 가요. a로 가는데 능이랑은 살짝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달라. 살짝. 그래서
얘는 A로 화살표니까 같지는 않은데 거의 같은 거야. 거의 같은 거거든.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내가 만약에 얘를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이쪽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근처에서의 함수값이야. 그러니까 진짜 그게 아니라 진짜 A라는 게 아니라 A 근처에서의 함수값이고요. 그래서 얘는 Y 값이고 Y 값.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를 구하는 게 목적 이거야. 자,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 그럼 근처는 뭐냐라고 했을 때 뭐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야 뭐 알겠지. 뭐 엄청나게 많이 가면 무한대고 엄청나게 내려가면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A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그 A보다,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이런 게 있는 거죠. 약간 큰 거, 약간 이렇게 이쪽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있고 A보다 좀 작은 게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까이 가는 거니까 그 가까이 가는 형태가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가까이 갈 수가 있고요.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야. 요거랑 요거 여기 붙어 있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이런 거. 이런 게 되는 거죠. 돼요?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그 이 오른쪽에서 A로 가까이 가는 거를 가지고 얘를 A 플러스라고 해. A 플러스 이렇게 얘기하면 A 플러스. A에 거의 비슷한데 A보다 살짝 큰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리고 그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가까이 가는 게 있거든.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가까이 가는 게 있는데 걔는 A보다 좀 작은 거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최대한 천천히 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해볼게. 자, 이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실제 A가 존재한다는 거지. 실제 A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나는 근데 얘를 이렇게 그냥 쓸게. A 플러스 0이라고 쓰고 A 빼기 0이라고 쓸게요. 그냥 내가 쓰는 거. 그러니까 물론 뭐 안 써도 되는데 이게 편하더라고. 왜냐면 이거 쓰려면 리미트, 그러니까 이렇게 쓸 거면 리미트라고 쓰고 x가 a보다 좀 크다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리미트를 쓰기가 귀찮아요. 그러니까 리미트라고 쓰고 이쪽은 x가 a보다 좀 작을 때라고 써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a보다 살짝 큰 거, a보다 살짝 작은 거라고 하면 될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이 0을 가지고 진짜 실제 0은 아닌데 엄청 0에 가까운 거. 엄청. 그래서 내가 쓰는 여기 0이라는 걸 0.0000000000 약간 늙었으니까 좀 이 정도만 해야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를 가지고 무한소라고 할게요. 무한소. 없는 용어는 아니에요. 있는 용어인데 우리가 배우지 않을 뿐이야. 그리고 배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엄청 작은 거를 표현할 때 무한소라고 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A보다 좀 큰 거, A보다 좀 작은 걸 이렇게 표현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처야, 근처입니다. 근처.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좀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엄밀하게,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strictly said인가 뭐 그렇게 꼬부랑 말 잘 몰라가지고, 자,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그냥 실제 함수값과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함수값과는 연관 없다. 얘는 엄밀하게 엄청나게 깐깐하게 봤을 때 함수값이랑 연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차이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긴 하는데, 그러니까 연관은 더럽게 많아. 사실 연관은 많은데 엄밀하게 말하면 어차피 근처만 가지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A라고 하는 거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지. A라고 하는 거의 종류는 세 가지야. 그래서 A보다 살짝 큰 게 있고 완전 A가 있고 A보다 좀 작은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야. 됐니? 이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극한과 연관 있어. 극한과 연관 있는 건 얘네 두 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극한과 상관 있는 거. 얘네 두 개야 그냥. 그러니까 실제 A일 때는 극한값과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게 엄밀하게 말했을 때야. 극한값과 연관성이 없어.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얘를 두고 봤을 때 어떤 그래프가 주어지는 게 일반적일 거란 말이야. 이게 x란 말이죠. 이게 그럼 그래프가 홀로 이렇게 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만약에 뭐 여기를 빵꾸를 뚫어놔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쪽을 쓱 해가지고 a 이렇게 하는 거죠.
혹시 좋아하는 알파벳 있어요? K. K? 크 이렇게 합시다. 크. 그죠? 이거야. 그럼 얘가 y는 fx다. 자 그러면 리미트라고 쓰고요. 이쪽은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를 가져다 쓰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그때 x가 a로 가까이 갈 때의 함수값 y 값이니까 y 값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얘를 쓸 때 무조건 원래는 이거 두 개로 나눈다는 거야. 두 개로 나누는 거야.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a보다 좀 클 때,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가까이 갈 때와 a보다 좀 작은 쪽에서 a로 가까이 갈 때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f라고 쓰고 a 플러스 0이 있을 거고 f라고 쓰고 a 빼기 0이 있을 거라는 거죠. 플러스 자, 돼요? 이거야. 자, 그러면 얘도 크, 쟤도 크 이렇게 간다는 거지. 돼요? 그럼 이게 똑같이 가니까 A로 가까이 갈 때는 가까이 가는 형태가 살짝 큰 게 있고 살짝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는 게 있는데 자 이렇다라고 쳤을 때 둘 다 K라는 값으로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 개가 같으니까 리미트라고 쓰고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라고 하는 건 어디로 간다고 말할 수 있냐면 k로 간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돼요? 그럼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를 거냐? 영어 갑자기 기억났어. 컨버진가? 수렴이라고 합니다. 물론 영어는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수렴이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됐니? 알겠죠? 이거야. 그래서 수렴하는 건 가까이 가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종류가 무조건 같아야 된다는 거야. 되니? 알겠죠?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제 얘도 이름이 있을 거잖니? 오른쪽에서 A로 가까이 가는 것을 가지고 우극한이라고 불러. 우극한. 오른쪽에서 A로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요 상황. 그러니까 요 점이죠. 요감. 약간 과장을 좀 보태자면 약간 요 값을 자 이쪽이 우극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A로 가까이 가는 거를 좌극한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K값 같은 경우도 K보다 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겠지만 어쨌든 얘는 둘 다 K로 가기 때문에 이쪽은 수렴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렴. 얘는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가면 수렴이고 그게 아니면 발산입니다. 발산.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10명이 같이 나가. 남자가 4명. 그럼 여자가 몇 명이죠? 6명인 거야. 이분법적이야.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수렴 아닌 발산이야. 수렴 아닌 발산이야. 무조건 이거야.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얘가 이렇게 하고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럼 얘가 가서 얘가 A야. 그럼 땡기는 알파벳 있니? B? 너는 알파벳 있어? 땡기는 거? C? B, C. 자, 여기 B라고 하고 여기는 C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를 GX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G라고 쓰고 A 플러스 0 귀찮아요. 이렇게 쓸게. 자, 그 다음에 G라고 쓰고 A 빼기 0입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 이쪽으로 가는 순간 점수가 와 벌어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A로 가까이 가는 거야. A로 가는 거야. A로. 왜냐면 모르는 애가 있었어. 그래서 이게 우극한인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점수가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안 돼. 그러니까 이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건 C로 간다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왼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는 B로 간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다릅니다. 돼요? 그럼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발산이다라는 거죠. 되니? 그러니까 요게 좀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 프린트에도 있는데 그 교재에도 있거든요. 교재도 있을 거예요. 그 4번 있죠, 4번. 그걸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별건 없어. 별건 없는데 한번 해봐요.
이런 거를 푸는 방식은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네가 원하는 게 있거든. 이거 이렇게 보여도 평가원이잖아. 물론 발로 풀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는데 평가원이거든요. 거기에 내가 딱 이때 그 학교에서 배운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 교육 과정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게 나오면 실제로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너는 혹시 이게 뭔지 알아요? 혹시? 대칭이죠? 중요하다 얘들아. 자, 또 이제 오늘은 이거예요. 또 기억법이야. 나이 먹고 이러기 되게 좀 힘든데 마이너스가 기를 쓰고 튀어나와요. 아 그래. 그래 차라리 비웃어라. 그래 다행이다. 자, 기함수. 기왕한 김에 적어줄게요. 자, 기왕한 김에 적어줄게. 딱 두 개. 우함수와 기함수입니다. 우함수와 기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함수는 이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f-x 이퀄 fx. 그다음 여기는 f-x 이퀄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런 거예요. 자, 마이너스가 사라졌거든요. 마이너스가 사라졌다? 마이너스가 우연히 사라져서 우함수예요. 자,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가 기를 쓰고 튀어나와서 기함수입니다. 그래서 뭐 그건 그래.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되는데 그럼 얘는 y축 대칭인 함수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우함수라는 y축 대칭. 그래서 이쪽은 이것까지 같이 그냥 기억해도 얘는 짝수차. 짝수차. 이것만 있는 게 우함수입니다. 어차피 우리 나중에 배울 거잖아. 그냥 그 2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보면 되겠죠. 짝수차만 갖고 있는 짝수차만. 잠깐만 이렇게 하자. 짝수차 only 이렇게 합시다. 이게 더 훨씬 더 표현이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라고. 원점 대칭인 함수야. 왜냐면 x 값이 바뀌면 y 값의 부호도 바뀐다는 얘기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바뀌는 거고요. 여기는 x 값의 부호가 바뀌어도 y 값의 부호가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을 y축이라고 두면 여기 높이랑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됐을 때 이만큼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모아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대칭이 되는 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짝수차만 있는 거고요. 이쪽은 원점 대칭은 이렇게 진짜 원점에 대한 대칭이니까 약간 뭐 요렇게 있다고 치면 요렇게 가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어쨌든 대칭성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쪽에 이렇게 높이가 있으면 이만큼 높이가 있고 그게 같다. 이렇게 높이는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홀수차만 있는 함수를 가지고 이쪽은 기함수라고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이거야. 그래서 요게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기함수거든요.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니까 혹시 원점 대칭이 180도 회전인 거 알고 있어요? 몰라도 돼요. 뭐 이렇게 회전하면 돼. 이걸 딱 원점을 기준으로 휙 하고 돌려요. 그럼 여기 이렇게 있던 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원하는 거야. 평가원은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시면 돼요. 그럼 얘도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으니까 이제 이쪽은 이런 방식으로 가겠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이런 느낌으로 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었던 건 1로 바뀐다라는 거고요. 그럼 1이었던 건 마이너스 1로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긴 2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긴 해, 얘들아.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거든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니까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y 값을 읽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이 근처에서 y 값, 근처에서의 y 값 읽어주는 결과가 y 값인 거야. 그러면은 그 y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를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럼 2보다 작은 거는 2의 왼쪽에서 2로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쓱 가면 얘는 마이너스 2가 읽혀지니까 마이너스 2다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죠. 돼요? 근데 자 이게 솔루션 1입니다. 이게 솔루션 1인데 나는 약간 뭐라 그럴까? 그냥 딱 봤을 때 귀찮잖아. 이게 그렇게 요즘 나오면 한 4번쯤 나오려나? 5, 6번? 4번 아니면 5, 6번쯤 되겠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그거 나오는데 되게 그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x값 대신에 들어가는 거니까 나 이렇게 쓸게 그냥. 그 다음에 이렇게 쓸게요. 귀찮잖아. 그냥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이렇게. 아니 2보다 좀 작은 거니까 아까 이거 무함수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그렇게 쓴 거지. 그럼 2보다 좀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2라고 쓰세요. 얘는 알겠지 뭐. 이거는 나오니까. 얘가 문제인 거야. 얘가 안 나오니까. 원래 그래프 이게 없었다고 치면, 이거 안 그렸다고 치면 몰라. 모르는데 이제 이게 나오는 거지. 이게 나오는 거지. 이게 나오는 거지. 왜? 아니 안에 있는 거 부호 바꾸면 밖으로 빼래. 안에 있는 거를 x로 바꾸면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래.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안에 있는 거의 부호를 바꿨다. 마이너스 x가 x가 됐으니까 안에 있는 이 애의 부호를 바꿔주면 그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라는 얘기잖아. 그게 규칙이잖아. 그럼 봐봐. 바꿔요. 1. 얘도 제발 바꿔. 얘만 안 바꾸면 좀 없어. 이렇게 써. 그렇게 하는 순간 여기에 안에 있는 부호를 바꾸는 순간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 이렇게 붙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든가 아니 이렇게 가든가. 근데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될 거야. 이 정도는. 그래서 엄청 어려운 건 아니니까 혹시 안 되면 그냥 그림 그리면 돼. 이게 목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풀 것 같아. 그럼 1보다 좀 작을 때니까 1보다 좀 작을 때입니다. 1보다 좀 작을 때라서 얘는 1로 간다. 이게 1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3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푸는 게 가장 기본이고 아마 수능에 무조건 나올 겁니다. 물론 한 2점 아니면 3점이에요. 3점쯤 되겠다. 3점.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볍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지. 얘가.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요걸 할 거예요. 이걸 해야 되겠지. 봅시다. 그러니까 보자. 야 근데 하나 좀 더 해보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쓱 있어. 자 여기를 a라고 줄게요. 얘를 y는 fx라고 줄게. 알파벳 땡기는 거 있어요? b? b라고 합시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퀄 b 맞을까? 아니면 틀리지 않을까? 맞아요. 어차피 같은 말이야. 그죠? 맞아. 아까도 말했죠. 자, 리미트는 극한은 함수값과 연관성이 있다 그랬니? 없다 그랬니? 없어요. 가까이 가는 것만 보면 될 거 아니야. 근처만 보면 되잖아. 그럼 오른쪽 근처도 B로 가고 왼쪽 근처도 B로 가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 근처 A 근처는 어디로 간다? B로 간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돼요? 얘는 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돼요? 그러니까 이래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되니?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가까이 가는 것만 보면 되니까 실제 함수값과는 엄밀하게 말했을 때 관련성이 없다는 얘기야. 엄밀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보자. 조금만 더. 자, 볼게. 자, 그래프를 통한 이행. 그래프를 통한 이행. 요거를 그래프. 자, 그러면은 뭐 이거거든요. 약간 뭐 A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어. A가 있으면 이렇게 오는 거고 저렇게 가는 게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y 값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수직선 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a 플러스 a 빼기죠. 근데 그래프는 여기서 이거를 a라고 두고요. 얘를 b라고 뒀어요. 이렇게 b라고 뒀을 때 그러니까 형태가 이건 거죠. 이렇게 오는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는 거랑 저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 세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프에서 모양에서.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어차피 우리가 읽어주는 걸로 따지면 이게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기 때문에 우극한이고요. 자 이쪽은 왼쪽에서 A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좌극한인 거죠. A 마이너스. 돼요? 그럼 그랬을 때 이쪽을 읽어주는 방식은 위에서 가요. 위에서 갑니다. 위에서 가기 때문에 얘는 엄밀하게 말하면 B보다 좀 큰 거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되니? 엄밀하게 말하면 자 이거야.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진짜 똑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B야.
이쪽은 좀 작은 쪽에서 B로 가는 거니까 B보다 좀 작다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서 가냐, 아니면 위에서 가냐, 아니면 똑바로 가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거야. 그러니까 y 값 기준으로 작으면 작은 거고요, 크면 큰 거겠지. 작으면 작은 거고 크면 큰 거라는 거야. 그럼 얘도 똑같겠죠. 위에서 가니까 큰 거, 아래서 가니까 작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프린트 2페이지 있잖아요. 이거 개념 프린트 두 번째 페이지에 그 오른쪽 가운데 거 보면 if라고 써져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럼 여기는 위에서 내려가는 거니까 여기를 내가 1번이라고 쓰고 여기를 2번이라고 쓰고 이쪽을 3번이라고 쓴 다음에 여기를 4번이라고 쓰고 여기를 5번이라고 쓰고 이쪽을 6번이라고 쓴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쪽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1번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요. 이쪽은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6번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상황인 거야. 헷갈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럼 뭐 얘는 이렇게 돼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놓고 얘가 홀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된다고 치면, 자, 이쪽 왼쪽에서 가는 거는 똑바로 가는 거니까 얘는 5번이 되는 거고요. 이쪽은 아래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는 3번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돼요? 그런 식으로 얘를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알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 생각을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럼 이제 약간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여기부터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 막 약간 어렵다고 하는 거 보면 이거부터 이제 시작인데, 자 봅시다. 아마 얘는 뭐 시험에 그냥 중간중간 나올 거예요. 이거는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잘 모르면 좀 이렇게 헷갈릴 수 있거든. 이겁니다. 합성 함수의 극한입니다. 합성 함수의 극한.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리미트라고 쓰고요. x가 a로 가까이 갔을 때 f 합성 gx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를 이렇게 구한다요. 자,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특징이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있니? 알면 여기 앉아있지 않겠지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있겠죠. 자, 봐봐. 이것만 알면. 그러니까 문제의 목적이 뭔지가 좀 중요하거든. 이런 거 할 때. 왜냐면 안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럼 얘는 A만 보면 돼. 딴 거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다 봐야 되는 게 있거든. 너네가 연속 배웠을 때 알겠지만 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네, 뭐 어디에서 연속이네라고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다라고 쳤을 때 얘는 극한은 무조건이 어디론가 가까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만 보면 돼요. 이때만. 다른 데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그리고 내가 얘를 썼을 때 합성 함수는 이게 좀 중요합니다. 대응 관계. 대응 관계. 그럼 그게 뭐냐? 아니 처음에 얘부터 시작을 해. x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뭐냐면 g를 타고 gx로 갑니다. 합성함수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그냥 괄호를 친 거니까 gx를 먼저 가요.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결과를 다시 f라는 함수에 대응을 시키는 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f라고 써서 이쪽은 f 합성 gx가 됩니다. 이거부터 시작인 거야. 얘부터 시작이야. 근데 봐봐. 이게 너네가 구별을 해야 되는 건 리미트가 붙었는지 아니면 연속을 쓰는지를 봐야 돼. 연속을 쓰는지를. 근데 이건 어차피 연속은 다음 단원을 배우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얘는 가까이 가는 것만 보면 되니까 A보다 좀 큰 쪽이 있을 수가 있고 A보다 좀 작은 쪽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럼 이거 두 개가 똑같으면 수렴인 거고요. 하나라도 다르다. 뭔가 다 다르다? 이상하다. 그러면은 발산이 되는 거지. 무조건 수렴 아니면 발산이니까. 그럼 그냥 과감하게 써. GA 플러스 얘는 G 쓰고 A 빼기 쓰면 돼.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자, 이런 방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딱 간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쪽은 뭐냐면 얘가 이렇게 딱 F 타고 가니까 F라고 쓰고 G라고 쓰고 A 플러스 0 이렇게 되고, F라고 쓰고 G라고 쓰고 A 빼기 0 이렇게 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되니? 자, 네. 좋아하는 숫자 있니? 3. 그래요. 3. 자, 그럼 얘를 3이라고 합시다. 얘도 3이라고 합시다. 돼요? 근데 야 3에도 종류가 몇 개 있다 그랬죠?
3개 있다 그랬죠. 돼요? 다시 말하면 리미트라고 쓰고요. x가 a로 갈 때 gx가 3이래. 3이래. 자, 그렇다라고 쳤을 때 자, f 합성 gx 라고 하고 리미트라고 쓰고요. x가 a로 갈 때 자, 이게 수렴한다. 퀴즈예요. 맞지 않을까 아니면 틀릴까? 봐봐. 이거 수렴하네? 이것도 수렴하는 거 아니야? 이거란 말이야.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 맞지 않을 때도 있을까 아니면 틀릴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건 틀렸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죠? 퀴즈야. 100% 맞출 수밖에 없는 퀴즈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어딨지? 그 뒤쪽에 가다 보면 15번 같은 거 있잖아. 진짜 거의 개틀딱 문제인데 가끔 시험에 진짜 정말 엄청 가끔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쪽을. 그러니까 물론 뒤쪽에서 할 거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도 F3이고 이쪽도 F3일 것 같은 느낌일 거란 얘기야. 돼요? 자, 근데 생각해봐. 아니 이거라고 오지게 얘기했잖아. 지금 우리가 이거라고 얘기했고 이게 결국은 무한소니까 엄청 작은 거니까 무시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무시해서. 자, 근데 봐봐. gx가 이렇게 가는 거야. 얘가 gx야. y는 gx. 그리고 얘를 a라고 두고요. 얘를 3이라고 할게요. 되니? 자,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굳이 엄밀하게 자, 스트릭트리 세드 a보다 큰 쪽에서 가요. 되니? 그럼 3은 3인데 어디 쪽에서 오는 거죠? 위쪽에서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럼 3보다 뭐한 놈일까? y값이? 큰 놈이겠죠. 3보다 크니까 얘를 그냥 쓰면 이렇게 쓰면 좀 섭하지 않겠니? 3 플러스 뭐라고 써야 돼? 0이라고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는 기억해야 돼. 이거는 생각보다 잘 못하더라고 우리가. 자, 그럼 봐봐.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가까이 가면 이렇게 다가간다는 거죠. 돼요? 그럼 얘는 3은 3인데 3의 어느 쪽에서 가요? 아래쪽에서 가잖아. 그럼 굳이 쓸 거면 3보다 뭐한 놈이라고 써야 돼? 작은 놈이라고 써야 된다는 거죠.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를 쓸 때 이쪽은 3 플러스 0이라고 써줘야 되는 거고 얘는 3 빼기 0이라고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돼요? 이거잖아. 자, 근데 그러니까 F가 얘가 겉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겉함수고요. 이게 속함수라고 하는 애거든. 속함수. 근데 주인공은 누굴 것 같아요? 속이야? 약간 그치. 약간 노력을 중시하는 그 노력하군요. 자,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속에서 야! 그래서 막 어떻게 한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보이는 건 겉이야. 물론 뭐 그딴 거에 주인공이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쪽의 성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겉함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3으로 간다고 해도 솔직히 말하면 결과로만 따지면 괜찮아. 근데 하필 이 빌어먹을 겉함수가 좋아하는 연예인 있니? 없어. 요즘 연예인 다 없는 거 좋아하는 연예인. 넌 있니? 없어. 다 없나? 너 있어요? 없어요? 넌 있니? 있지만 너 따위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다. 이런 거죠. 인정. 자, 그러니까 뭔가 흉악하지 않은 연예인 같으면 괜찮은데 나같이 흉악한 애야. 그래가지고 하필 그래프가 이따위로 생겼어. 하필 얘가 또 3이야. 이게 y 넷플릭스. 그럼 이게 달라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게 수렴한다고 속함수가 수렴한다고 합성함수가 무조건 수렴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다 맞겠지. 근데 수학은 하나라도 예외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외라는 거야. 그러니까 겉함수가 흉폭하게 생겼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같은 값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을지 이게 우극한인지 좌극한인지에 따라서 이쪽이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렇게만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이쪽에 있는 걸 내가 중간 과정이라고 해요. 중간 과정. 이쪽을 내가 결과라고 해요. 결과. 이쪽을 내가 결과라고 합니다. 결과. 결론이라고 봐도 되고요. 자, 그럼 중간 과정일 땐 제발 무한소를 사용하세요. 3이라고만 쓰지 마시고 이게
좀 큰 건지 좀 작은 건지를 정확히 봐야지 풀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야. 자, 근데 결과에는 아니 아까 이미 그렇게 쓰고 있었지만 아니 아까 솔직히 봐봐. 야, 이렇게 가는데 얘가 지금 뭐냐 이게 A래 이게 근데 3이래. 야 그럼 이게 선생님 결과가 3보다 조금 큰데요 얘는? 3.00000001인데요? 여기는 그래 이쪽은 3보다 좀 작으니까 3보다 좀 작네요? 2.9999네요? 다르잖아. 그럼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나처럼 왕따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거야. 그러니까 결과를 쓸 때는 이런 사소한 건 무시해도 돼요. 어차피 보이는 결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 이 중간 과정은 얘가 어떤 그 극한을 갖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달라질 수 있다라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결과일 때는 무한소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대략적으로 쓰면 돼요. 3보다 좀 크든 3보다 좀 작든 3이든 그냥 똑같은 3이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야. 돼요? 그 차이 알겠니?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좀 생각하시면 이 문제를 풀 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요즘은 어차피 그렇게까지 어려운 거 안 나와요. 어려운 거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잘 보시고 그리고 얘를 잘 봐야 돼. 그냥 얘만 써져 있는지 아니면 얘만 써져 있는지 아니면 이걸 잘 봐야 돼. 그 리미트라고 쓰고요. x가 a로 돼 있는 게 있고요. 리미트라고 쓰고요. x가 a보다 클 때로 돼 있는 게 있고요. 리미트라고 쓰고요. x가 a보다 작을 때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우극한만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좌극한만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우극한도 보고 좌극한 둘 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보고 판단해야 돼 이거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합성함수의 극한을 할 때 결국은 겉함수가 주인공이거든 합성함수는. 그래서 얘를 보는데 대응 관계에 주목하시고요. 그냥 이 표를 그려주는 게 제일 편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른 거 할 수 있으면 다른 거 해도 되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많이 해. 그러니까 뭐 너무 나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가 아니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중간 과정일 때는 무한소를 쓰는 거고 결과는 무한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꼭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봅시다. 그 뭐냐 9번 있죠. 9번. 9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요즘도 3점짜리 되겠다. 이 정도. 크게 뭐는 없지만 하여튼간. 자, 보자. 나 그냥 이렇게 쓸게. 귀찮아요. f 플러스 0이라고 쓸게. 너무 내 맘인가? 어쩔 수 없어.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자, 이게 0보다 좀 큰 거 이거. 0불이잖아. 0불 이거. 이거 그냥 그렇게 쓰고 플러스 f 합성 f 2불 0 이렇게. 이해 우극한 요거. 그러면은 플러스 0 합성함수. 그래서 플러스 0을 0보다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가겠죠. 오른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그럼 3은 3인데 좀 작은 3이니까 3 빼기 0이라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다이렉트. 귀찮잖아. 언제 그걸 쓰고 앉았냐 이거. 물론 뭐 다른 방법 있으면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2보다 오른쪽이니까 2보다 오른쪽은 그냥 똑바로네? 이렇게 가는 거죠. 2보다 오른쪽에서 2로 가까이 가니까 이거. 그냥 3. 그럼 하나는 좌극한, 하나는 함수값입니다. 얘는 그냥 함수값이야. 얘는 그냥 함수값이야. 그럼 F3이니까 F3은 여기 이렇게 찍히니까 2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3보다 작은 쪽이면 3이 얘인데 작은 쪽에서 가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거기 y 값을 읽어주면 그냥 똑같이 3일 거기 때문에 여기도 3이다. 3 더하기 2 이제 그런 식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그렇다 친다. 이거는 솔직히 그렇다 치는데 그 뭐냐 여기서 11번 있죠. 11번 한번 해볼래요? 자, 보자.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F라고 쓰고 1 플러스 0. 돼요? 그 다음에 F라고 쓰고 1 빼기 X, 1 빼기 X? 1 빼기 X인데 여기에 1 플러스 0을 대입한다고 봐도 된다는 거죠. 그럼 1 빼기 1이니까 얘는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0이니까 조금 굳이 말하자면 F 마이너스 0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됩니다. 두 개를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그러니까 뭐 그래서 얘는 뭐 별거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방법이 이건 뭐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니까 1 빼기 X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놀랍게도 합성함수다. 아무도 안 놀란 것 같긴 한데 하여튼 합성함수예요, 그죠? 합성함수야. 그러니까 X가 아니니까 그 FX랑 1 빼기 X 합성한 거예요. 이렇게. 혹시 이과 있나요 여기서? 그래요? 그죠. 이과 친구들은 이런 어떤 작태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무섭지만. 왜냐면 나중에 그 이과가 미적분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미적분을 할 때 필요해요. 이걸 쪼개가지고 뭘 보는 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냥 그런 느낌인데 하여튼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겁니다. 자, 얘를 먼저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얘를 먼저 처리해서 이걸 집어넣는 거야. 어차피 합성함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걸 가지고 집어넣을 거니까 그럼 얘가 이거거든요. 리미트라고 쓰고 x가 1보다 클 때거든요. 1보다 클 때. 그래서 y는 얘라는 그래프를 가지고 봤을 때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1입니다. 이쪽이 1이고 1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거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0은 0인데 0보다 좀 작은 거라는 거지. 0보다 좀 작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거는 돼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처리하고 얘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어쨌든 이거 F-0이랑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됐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얘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냥 집어넣어서 푸는 게 나는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알아는 두시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얘를 접근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니?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야. 그래서 아마 모르진 않을 건데 그냥 좀 꼼꼼하면 돼. 꼼꼼하면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을 수 있게 봐주시면 괜찮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여기서 이것만 좀 정리하고 좀 쉴게요. 그리고 그거 하고 문제 몇 개만 좀 더 풀고 좀 넘어갈 건데, 자, 함수의 극한의
성질. 그러니까 그 앞으로 모든 성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앞에 아무 생각 없어. 앞에 무조건 계산이에요. 계산 성질 무조건 이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의 포커스는 뭐냐면 수렴하는 함수끼리는 자 사칙 연산과 실수배를 해도 수렴합니다. 그치? 뭐 당연한 걸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이거야. 그러니까 근데 수렴하는 함수끼리는 이다. 수렴하는 함수야. 수렴하는 함수끼리는이야. 그래서 요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결과는 각각을 대입한 것과 같다. 각각의 값을 대입한 것과 같다. 이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리미트라고 쓰고요. x가 a로 갈 때 fx를 알파라고 두고요. 자, 리미트라고 쓰고 x가 a로 갈 때 gx를 베타 이렇게 하는 거죠. 베타 이거라고 할게요. 그럼 그 순간 그냥 아무 생각 없어. 왜? 생각이 없으니까.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자 k배 fx 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gx를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야 이렇게. 그럼 수렴하는 함수끼리는 사칙 연산 실수배도 다 똑같이 수렴한다고. 결과는 걔를 집어넣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k배 밖으로 빼고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되고 뿔마 곱나가 되고 이쪽은 리미트라고 쓰고 x가 a로 갈 때 이쪽은 gx가 된다는 거죠. 돼요? 그럼 여기 알파 여기 베타니까 이거 이퀄 k배 알파 뿔마 곱나가 되고 이쪽은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러면은 이러면 되거든요. 주의할 게 하나 있거든. 왕중요. 그러니까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걸 주의하면 될까?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뭐로 들어갈까? 분모로 들어가겠죠? 그럼 그게 뭐가 되면 안 될까? 0이 되면 안 돼. 그것만 좀 주의하세요. 알겠죠? 이거야. 자, 그래서 0이 되면 안 되는데 물론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는 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걸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봐봐. 리미트 그냥 이렇게 하자.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수렴한대요. 그 다음에 gx가 수렴한대요. 자 그러면 리미트라고 쓰고요.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가 수렴한다. 틀릴까 아니면 틀릴까? 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틀리는 경우도 있을까 아니면 틀릴까? 틀려요. 그죠? 틀리는 경우가 있어. 그렇잖아. 이거야. 왜? 분모가 0 되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잖아요. 이거 맞지? 자 근데 내가 정말 더럽고 치사하게 이제 이런 사람하고는 놀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맨날 강조하지만 혹시 수학과 가고 싶은 거 아니죠? 놀랬어. 자, 수학과 가고 싶니? 다행이다. 그죠? 수학과 안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 수학과 다니는 사람하고는 놀면 안 돼. 말도 썩지 마세요. 내가 수학과야. 자, 근데 그래요. 걔는 미친 것 같아. 그지? 그래가지고 내가 쇼츠에서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1과 2 사이에 왜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는 걸 증명한 건 처음에? 보기 1번이거든요. 보기 1번. 해석하기였나? 어디였나 보기 1번인데 그래도 거기다 난 거의 내 유튜브 채널 가면 악플밖에 없어요. 거의 억울하거든 약간. 내가 뭘 잘못을 했다고. 네가 뭔데 가라 말하냐고 이러는 거야. 그럼 가지 말든가.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왜 굳이 찾아와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쓰면 좀 슬프잖아. 하여튼 그래요. 자 수학과 같은 애들은 꼭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자 봐봐. 단 GA는 0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무슨 소리죠? 맞네?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 아까 내가 한 한마디거든요. 그치? 약간 이게 은근히 이 생각을 하는 건 나쁘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될 거면 아까 말했지. 자 봐봐. 어차피 우리가 지금 극한값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극한값은 내가 한마디 말했죠. 뭐랑은 연관성이 없다 그랬지? 실제 함수값과 연관 없다 그랬지. 그럼 얘는 무슨 제 함수값이야? 실제 함수값이죠.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있으면 모르겠는 다른 조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쓰면 틀렸고요. 단이라고 쓰고 리미트라고 쓰고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이게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맞다는 얘기야. 되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떤 게 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거는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뭐 개념을 가지고 볼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얘는 왜 그래요? 몰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얘는 진짜로. 그 대학교 측에 나와 있는 뭐 이상한 막 약속 같은 거 해가지고 집어넣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가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얘는 이 정도 논리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야. 돼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으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사칙 연산 실수배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수렴하는 함수끼리만 가능해. 수렴하는 함수끼리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수렴하는 함수끼리만.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거 하나만 좀 생각해보자. 다른 거는 내가 뭐 건들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럼 이런 거예요. 수렴하는 게 있고요. 만약에 수렴하는 게 있어요. 얘를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라면 살이 아니잖아요. 자, 며칠 전에 한 거잖아. 수렴한다고요. 이건 중요해 얘들아.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요즘 나오는 건 뭐 되게 좀 이렇게 그 뭐라 좀 심화가 되긴 해. 그래서 알아둬야 되는 게 있는데 확실한 게 중요해. 확실한 게 중요하거든. 확실한 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 얘는 확실한 거야. 이건 확실한 거. 근데 확실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확실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발산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발산하는 게 있어. 이랬을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했을 때 이쪽은 얘는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라? 이러잖아, 그죠? 자, 한 가지 말해볼게.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른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뭐 엄청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fx랑 gx가 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기니디 문제 같은 거 가끔 나올 때 되게 꽤 나오긴 하거든. 그럼 얘가 a 플러스가 되고 a 마이너스가 돼. 그러니까 내가 뭐 아무거나 되는 건 그러니까 아무거나 뭐 한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덧셈이라고 해볼게. 좋아하는 수 있니? 1? 아 5? 너는? 2? 5, 2, 5 돼요? 무슨 산하죠? 이거 야, A일 때 같아 달라? 다르니까 발산 아니야? 얘도 무슨 산하니? 발산하죠. 근데 두 개 더했더니 둘 다 뭐 나와요? 돼요? 그럼 F 더하기 G는 무슨 0을 한다? 수렴한다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발산 더하기 발산도 모르고요. 발산 곱하기 발산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제발 얘는 몰라. 뭔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야. 발산한다? 점수가 발산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돼. 그래서 얘는 반드시 확인을 하는 문제가 나와. 확인하는 문제가 나온다. 문제가 나올 거예요. 돼요? 근데 여기서 확실한 게 하나 더 있어. 이거는 제발 기억하세요. 확실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수렴하는 게 있고요. 발산하는 게 있잖아. 수렴하는 게 있고 발산하는 게 있으면 얘를 더하거나 빼면 반드시 발산. 이거는 확실해요. 얘는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얘는 물론 증명을 할 수는 있어요.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그러니까 귀류법이라는 게 있어. 귀류법. 그러니까 결과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결과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자 얘는 수렴이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발산이 있거든요. 약간 말장난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if 수렴한다라고 하면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이쪽을 죽여버릴 수가 있어. 수렴하는 걸 뺄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쪽에 있는 수렴을 뺍니다. 안녕 잘 갈게요. 빼겠어요. 되니? 야, 그럼 수렴 빼기 수렴은 무조건 무슨 렴이에요? 수렴이죠. 근데 얘는 무슨 산이야? 발산이야. 발산과 수렴이 같으면 노벨상 아니니? 물론 노벨상은 없겠죠, 그죠?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쪽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발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건 확실한 거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게 확실하다기보다 문제에 포커스가 나오는 게 있어요. 자, 그럼 그게 뭐냐?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자, 얘는 이게 있습니다. 그 발산하는 게 있어요. 발산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곱하기가 있고요. 이쪽은 수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뭘로 만들 수 있냐면 수렴이 가능합니다. 수렴 가능.
수렴 가능합니다. 이건 어차피 연속할 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할 건 얘하고 얘는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대놓고 문제 나와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나와 있는 함수를 그러니까 수투의 목적은 함수를 알아보는 함수 이걸 알아보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1학년 거에 대한 거를 잘 못하면 좀 약간 슬퍼집니다. 1학년 거, 막 방부등식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아는 게 아니라 그 도방이랑 도형의 방정식이랑 그다음에 그 방부등식, 방정식 부등식이랑 2차 함수 파트 있죠, 함수 파트. 돼요?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해석하는 게 목적이야. 얘를 보는 게 목적이야. 이걸 추론하는 게 목적이거든. 이걸 추론하는 게 목적이거든. 추론해서 여기에 특징을 알아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수가 뭔지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어떤 함수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야. 알아볼 수가. 그래서 그런 걸 쓸 때 확실한 게 중요해. 확실한 게. 그러니까 이거, 그다음 이거, 그다음 이건 확실한 게. 무조건 확실해. 자, 근데 얘는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 나오면 그냥 무조건 직접 확인한다. 직접 확인해. 직접. 그래서 그런 문제 패턴이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확실한 거, 이렇게 얘랑 얘는 확실한 거고 불확실한 건 우리가 뭐냐면 직접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죠. 되니?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약간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쪽은. 그래서 요거니까 은근히 이거를 정리를 한 거랑 안 한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선은 여기까지 좀 기억한 다음에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좀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봅시다.